예, 오늘 아침 저널 3부는 여론이라는 좌표를 따라가면서 정치 지형을 살펴보는 여론 GPS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와 또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여론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집계 대비 0.7% 상승한 59.3%로 부정평가는 0.7% 낮아진 33.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간 추이로는 지난주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다가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했다고 보세요, 배소장님? 감사합니다. 요건 저한테 좀 기회를 먼저 주셔가지고 예. 제가 재밌는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49점이에요. 예.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하죠. 예. 그 이야기는 매우라는 것은 강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데 60% 가까이 나오는 이유는 잘하는 편이다가 10.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잘하는 편이다를 계속 관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못하면 정당 지지율하고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정당 지지율보다 정당보다 나을 게 없네. 예. 그럼 이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휘둘리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할 때도 휘둘리는 거고, 예. 정당 지지율이 더 높네. 예.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하는 편이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 3특검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가는 또 진영 간 갈등 부추기는 거 이제 통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뭘 하느냐. 예. 바로 이제 오색 국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쪽. 그렇죠. 예. 이제 예. 바로 소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 봐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 않느냐. 예. 이 10.1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30일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이제 방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예. 이런 정책을 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이 잘하는 편이다의 10.1이 중요한 것이 예.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대통령 주도로 갈 수가 있어요. 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따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당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의 일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당보다도 10.1이 더 높아.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강행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0.1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노선은 항상 정당 지지율 플러스 이 10 이걸 유지하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일간 추이로 예. 주 초반 긍정평가 이제 상승세였으나 예. 후반 하락세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예. 화수 목금을 비교했을 때 예. 60.5, 60.9 예.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화수가 60%대 예. 60% 선을 넘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목금은 59.2에서 57.0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이제 표본수를 고려했을 때 예. 이게 이제 이틀 합산을 해서 한 대략 각각 1,000명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2 이내의 변동이라 예. 이게 주 후반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고요. 예. 방금 배 소장님 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조사에서 1.5%포인트 빠졌다라는 그 근거로서 이제 가령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거론될 법한데요. 예. 그런데 보시면은 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이 이게 이제 0.7%포인트 오히려 아주 극히 미세하게 이제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따진다면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든지 기대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 예. 여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 변화를 크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김민석 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게 그 뭡니까 낙마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예. 이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연령대에 따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조사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큰 차이로 높았는데 20대에서는 비교적 팽팽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예. 말씀 주신 이건 전망입니다. 예. 전망. 방금은 이제 국정수행 평가였는데 평가고, 예, 예. 전망 잘할 거냐, 뭐 예. 잘못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전체 평균 60.4.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정수행 평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예. 잘못할 것이다도 34.3 나왔습니다. 예, 예. 여기서 방금 주신 것처럼 40대 50대에서는 예. 잘할 것이다가 70%가 넘어가지고요. 예, 예. 40대에서는 76.5, 예. 50대에서는 70.6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20대 그러니까 18에서 29세죠. 예. 여기서는 잘할 것이다가 52.0, 잘못할 것이다가 45.3이니까 예. 사실상 5.1을 고려하면 거의 이제 팽팽하다라고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예, 예. 30대에서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잘할 것이다가 53.7. 다 50%는 모든 연령대에서 넘긴 했지만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할 것이다가 30대에서도 40%대입니다. 43.3입니다. 40대에서 잘못할 것이다가 19.9니까 20%에 아주 극히 미치지 못했는데 예. 20대하고 30대는 40%가 훌쩍 넘었으니까 예.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갈리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통령이 뭐 출범한 지 이번 정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 청년 세대를 향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강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흔히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정책이 많습니다. 예.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예. 그런 복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접촉면을 확대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분석 좀 해보세요. 그 새 정부가 뭐 AI 3강 18세 청년 첫 달 보험료 뭐 이렇게 청년층을 그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20대한테 사랑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20대는 좀 성격이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예. 탈정치적인 성격도 있지만 예. 보수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20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재명 또는 뭐 윤석열, 김문수의 한화하기보다는 예.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또 정치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가령 이준석 예, 예. 뭐 이런 대상들이 사실은 또 견인해 왔던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AI 상강 누구 죽으라고. 그다음에 40대를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오히려 20대들이 원하는 걸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20대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거. 예. 20대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예. 가령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가령 인프라를 하면서도 막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 아레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뭐다. 예. 그럼 이런 걸 좀 한다든지 5대 아레나를 짓겠다. 예.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생 또 우리 대학생들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 학교와는 무관하게 20대 연령대. 아레나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레나.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일자리 늘려달라. 예. 정부도 좀 매칭하겠다. 예.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손에 잡히는 취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미래인데 이런 거죠. 가령 이준석 의원이 빼들었던 이 청년 연금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직격하는 뭐야? 이런 청년 연금 상당히 힘들지 않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체감적으로 와닿게 해버리면은 2030 세대들이 그러니까 또 이들은 좀 코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돈 없어서 못 하고 주식을 하려고 했더니 넣을 때는 내려가고 뺄 때는 올라가.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안정적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뭐 한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코인 정책도 상당히 대선 공약으로는 많이 내걸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걸 현실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대선 끝나고 나면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싹 닦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야심차게 하중호 수석을 불러서 뭐 당신은 AI 쪽이지만 코인도 좀 해봐.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9%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3%로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3개월 이내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여론대로 하면은 좋아들 하시겠네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가령 금진행자께서는 금진행자가 바로 우리 금태섭 진행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한다. 그럼 55.9, 반대한다 40.3.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예. 직전에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으로 이 검찰을 공소청, 예. 그다음에 중수청, 검찰이 없어지는 예, 거죠. 국가수사위원회 예. 등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건 전화 면접을 해야 돼요. 예.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예. 내용을 몰라.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 내용이라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되면 그동안 검찰은 각 정권마다 신년 역할을 하면서 이 사법 정의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대대적인 개혁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의 판단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예.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근거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려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 내용을 아는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물어버리면 거의 정당 지지율에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정도의 판단밖에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찰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응답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더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국가기관 또는 헌법기관과 예. 관련된 이제 그 선호도 이런 조사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지난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 한 3년 동안 예. 검찰이 많이 그 선호도가 낮아졌어요. 원래 낮아요. 원래 낮습니다. 예. 예, 원래 낮은데 원래 낮은데 더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예. 이런 데는 또 선관위는 그 선호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거든요. 예, 계속 예. 괜찮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 낮아졌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 재임 기간 동안 예. 검찰에 대한 예. 이 선호도가 꾸준히 낮아졌고 지금은 검찰 이 개혁 법안에 예. 대해서 찬성한다가 예. 지금 과반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과반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죠. 예.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도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예. 국민적 동의가 예.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지난 예. 정부가 예.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예. 검찰이 마주하고 있는 예. 지금 상황은 위기이다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위기라는 것과 그 내용의 제도를 바꾸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하느냐. 검수완박을 상당히 여론에서 비판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좀 알고 그걸 공론화하고 또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요,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검찰에 10년 넘게 있었고 국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두 기관 다 이거 신뢰도 조사하면 항상 꼴찌예요. 제가 꼴찌 기관만 다녔는데 지금 배수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가 잘 모르고 한 거다 이런 변명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고 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하면 아주 큰 사건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이 내란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도 검찰 출신이고 예. 그게 다 검찰로 돼 있고 여기는 다 기소권 수사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실적을 내면 검찰 폐지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요. 예. 저도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예.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BBS 불교 방송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예, 그와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마치 이제 떠오르는 영웅처럼 예. 등장했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그렇죠. 뭐 이랬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사법부를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예. 뭔가 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런 것 같다면 예.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제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예. 특검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실적이 말씀이죠. 있더라도. 예. 예. 근데 뭐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수처 반대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 왜 너는 반대하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가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일리가 적어도 있네요. 적어도 내용만큼은 꼭 좀 알고 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론조사라는 것이 또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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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